딸을 재수학원에 보낸 엄마는 최근에 걱정이 많습니다. 성적 때문이 아니라 딸이 보이는 수상한 행동 때문인데요. 여름인데도 항상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니고 얼굴에는 멍자국도 발견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별일 없다면서 둘러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딸이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집중해 주세요. 그냥 미치광이입니다. 미치광이. 재수생 딸을 둔 어머니가 울분을 토하시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죠? 네, 재수생 딸을 둔 어머니인데요. 재수생 딸이 20살, 만으로는 18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해당하고요. 뭐 어느 재수생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주 더운데도 긴 소매, 긴 바지 등등을 입고 다니고 화장도 좀 지켜야 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조금 얼굴에 멍 같은 게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스터디 카페, 스카라고 그러죠. 스터디 카페에서 문에 찢었다. 또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나가네요. 예, 넘어졌다. 여기 이런 어떤 멍자국이 계속 둘러댔고요. 딸의 모습에 참 마음이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넘어져서 생긴 상처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잠깐 편의점을 간다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아요. 걱정하던 그때 어머니는 이 딸이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습니다. 어머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도 이 남자애가 불러낸 거예요. 그렇게 3시간 동안 빨개 벗겨놓고 침대 눕혀놓고 때리고 세워놓고 때리고 모텔에 쓰레기통이 휘어지도록 때리고 오죽하면 간이 찢어졌겠어요. 머리채를 끌고 온 그 방을 헤집고 다녀가고 지금 머리가 한 주먹씩 빠져가지고 코가 엄마 가려 그래. 그래서 화장실로 데려가서 이렇게 물을 계속 틀어놓고 코를 파냈는데 거기서 계속 담뱃재가 나오는 거예요. 오빠가 담뱃재 집어넣었다니까 어디다가 담뱃재를 집어넣냐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하면서 수돗물 틀어놓고. 오빠? 네, 남자친구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 새벽에 딸이 갑자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갔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모텔로 불러낸 거였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널 죽이고 감옥을 가겠다면서 딸을 폭행을 했고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도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폭행을 저질렀을 때 옷까지 벗겼는데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로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폭행을 했고요.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넣고 유사 강간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피해자는 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여자친구가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졸도하자 가해자는 제발로 119에 신고를 했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자, 들으셨죠? 여자친구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넣었다. 자, 좀 너무 참혹해서 지금. 자, 이게 당연히 처음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딸은 이제 치료를 받고 의식을 찾았는데 엄마가 물어봤더니 그동안 일을 쭉 얘기했던 거예요. 내용을 들어봤더니 아마 이 딸이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4월경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는 21살 성인입니다. 만나는데 한 달 동안은 참 보통 문제없이 그냥 남자친구처럼 잘 지내주고 지나갔었는데 5월 달부터 폭력적인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매일같이 여자친구를 불러내가지고 때렸다고 하는데요. 또 그리고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행동, 담뱃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고 또 마음에 안 들으면 수시로 또 구타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맞은 것 때문에 멍이 들거나 이러기 때문에 긴팔을 입었었고 얼굴에 멍든 거 지우려고 화장도 진하게 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봤더니 실제적으로 딸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사진에 나오는 대로 온몸에 저렇게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저걸 본 정말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 보통 이런 정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왜 저 지경이 될 때까지 그걸 꼭 혼자만 담고 있어 진작에 주변에 알렸어야지 하실 텐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대학교 가지 않기라고 저희가 뽑아봤는데 철저히
정신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이제 20살입니다. 사실 말이 성년지 미성년자고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20살이면 어떤 상황인지. 그런 그 피해자를 완전히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거예요. 이른바 행동각서라는 걸 쓰게 만들었는데 각서의 내용이 자, 일단 첫 번째가 재수생이잖아요. 재수생을 대학교 가지 않기가 이 각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같은 것도 SNS 같은 거 보지 말고 옷도 철저하게 정해준 것만 입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정해준 책만 읽어야 되고요. 이 심지어 저는 가장 충격적으로 봤던 게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자기 스스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씻고 벗고 입는 것조차도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수입, 그러니까 뭔가 일을 시킬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수입도 다 보내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두각시 장난감 인형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거나 하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고 왜 못 지켰는지 하나하나 대답을 하라 이런 식으로 다그치면서 폭행을 저지르니까 이 피해자도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일에 딱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오히려 용서를 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피해자도 20살이지만 이 가해자라는 자가 이제 21살이에요. 어떻게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게 전과 어떤 그런 전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성장 환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 수법이 딱 피해자들을 고립시키는 게 모든 종류의 어떤 폭력범죄라든가 심지어 사기라든가 사이비 정비에서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정확히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딱 사이비 교주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속칭 담배빵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 하면서 아까 그 흉터 사진 보신 것처럼 자해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종속이 돼 있었어요. 그 진짜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아까 그거 보셨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다 차단하는 겁니다. 오직 본인과 이렇게 소통, 본인의 어떤 지령을 받아서만 행동하는 아까 양 변호사님 꼭두각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집 방에서 갑자기 막 사진을 꺼내놓고 막 뭐해 그랬더니 엄마 사진 정리해 그러는 거야. 그 애가 연예인 사진 그런 거 BTS 연예인 사진들도 우리가 좋아해서 그런 거 모아놓은 것들 다 버리라 그랬나 봐요. 그리고 네가 버렸나 안 버렸나 확인한 거야. 우리 저희 집에 그날. 이제 확인하고 다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얘를 끌고 또 갔겠지. 그래서 나온 엄마 가게도 알고 집도 알고 하니까 걔가 항상 얘한테 죽인다고 그랬잖아. 너네 부모 죽인다고. 이제 보복할까봐 우리는 지금도 그걸 떨고 있어요. 자, 결국 우리 가족을 해할 수 있으니 나만 참으면 된다. 네, 들으신 것처럼 가해자가 주변에 알리면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으신 대로 주거 침해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버리라고 한 사진을 치웠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피해자 집 주소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직장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보복하겠다고 겁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외하고는 친구들을 절대 못 만나게 해서 철저하게 고립도 시켰고요. 연락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부모님을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를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게 정말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미치광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특수 중상해입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큰 상해를 가했던 거죠. 구속이 된 상황이고 23일 첫 재판이 열렸는데 처음에 시작은 특수 중상해 주거 침입 정도인데 뭐 조사를 좀 더 해보니까 유사 강간도 있었어요. 모텔로 끌고 와서 불법 촬영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가 사실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상의 중강간 불법 촬영으로 아마 중형이 지금 예상된 상황인데 가해자 부모가 사과를 하러 오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과를 받지 않았고요. 가해자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도 없다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피해자 이 따님의 상태죠. 어머님 정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언제나 일상생활로 돌아올지 나는 그게 너무너무 지금도 마음이 아파 죽겠다고요. 근데 가해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죽여서 빼내려고 변호사를 내세우고 그런 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집에 누워있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죄를 졌으면 죄값을 나는 친구들이 바라는 거죠.
제 값을 취급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행동 강령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 21살짜리가 저런 거를 18가지를 써가지고 보낸 겁니다. 예? 아니 도대체 저 양 변호사님 저걸 다 생각해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 저런 전력이 있거나 근데 그렇죠. 그러기에는 나이가 맞아. 21살밖에 안 된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과거에 또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충분히 배제 맞아요. 못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본인도 어찌 보면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그런 일을 겪었을 가능성 뭔가 정상적이라고는 도저히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뭐 천성이 어떻고를 떠나서 저런 일을 어떻게 직접 혼자 해낼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고 일단 지금 들으셨지만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래서 재수학원을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저런 일을 겪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수능 100일 이거 뭐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도 그냥 집에서 누워 있거나 울고 있거나 그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이게 도대체 딸의 일상생활을 돌아갈 수는 있을런지 아니면 이 상처라는 걸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저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가해자다 보니까 뭐 형량이 쩔짜서 정말로 보복하러 그러니까 딸을 향해서 나오진 않을지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지금. 계속 좀 지켜볼게요.